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일단은 5월 시장 전략들 자세하게 세워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10시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의 방향성에 양시장이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기관의 팔자세가 나오면서 오늘 또 약보합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월 시장도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반복하는 장세가 연출이 될런지 또 오늘도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1분기 실적 수준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2분기에는 어떤 전략을 또 세워나가야 하는지도 오늘도 알찬 정보들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미리미리 종목 접수하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 골라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모르신다면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주세요라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배트맨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배트맨 분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재훈 전문위원, 이성배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함께하는 날인데, 그죠?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 나오셨어요. 예. 일단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제가 박정식 의원이 나와야 하는데 박정식 의원이 그 가족 모임에서 여행을 가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는데 제가 대신 나온 이유는 오늘 그 정재훈 의원 좀 잡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정재훈 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원래 이게 아니었잖아요.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그런 시나리오를 했는데 이렇게 다 해버리시면 먼저. 전 중간에서 뭐 하라고요. 저희가 미리 다 사인 맞췄어요. 이성배 전문위원 오늘 왜 나오셨어요? 금요일인데. 이 두 분에서 그냥 하게 하시지. 아, 저는 지금이라도 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퇴장할까요 그냥?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이니까 뭐 1부만 하고 가시죠 저희 그냥.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시장 이슈 다뤄보기 전에 늘 하는 이야기죠. 코스피 시장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또 한 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200선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마감이 된 모습인데 하락으로 결국에는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 속에서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전략이 유효한 건지 한 번 더 우리 위원분들께 좀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은 뭐 저 잡으러 왔다는 뭐 하채기 전문위원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 방송 출연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어제 제가 그 출연했을 때 시장이 좀 답보 상태에서 좀 박스권의 행보를 조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이제 분봉을 좀 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마침 계속해서 양음해서 지금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국내 시장이 지금 현재 나홀로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은 뭐 노동절에다가 뭐 휴일해 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홍콩이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국은 좀 상승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단기 반등 구간에서 이제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기대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 심리가 좀 사라지면서
파월 의장이 뭐 인하도 없고 인상도 없고 뭐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신방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환율 꽉 잡고 싶어요. 그만 가라고 뭐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압박을 받는데 오늘도 지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조금 나와가지고 그거를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8천억 정도 넘게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기관에서도 좀 받아주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또 기관 쪽에서 선물 좀 받아줬는데 또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조금 답보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매가 좀 쉽지 않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이제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에 월요일날 쉬고 밀린다고 하면은 이 상단에서 박스권이 다시 한번 밀리면서 하방으로 좀 열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수급이죠. 뭐 개인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뭐 개인들의 수급을 좀 보고 그다음에 분봉을 좀 보면서 조금 여유를 좀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짧게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하셔서 뭐 2%나 3%에서 짧게 자르시고 나오시라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약세 시장에서는 급등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꼬리를 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예. 제가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다음 그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인가 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정 시에 매수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 거래는 하시는데 네.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시고 네. 소액으로 4, 5% 정도의 네. 비중을 가지고 매매를 한 번 정도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낙폭가대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애들 그 리바운드 애들도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짧게 수익을 내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럼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예, 지금 보고 계신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보수적으로 안 보시죠? 어떻게 보면 큰 네. 틀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비슷한 시각이지만은 보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립적인 시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오늘 장을 포함해서 이제 이번 주 장세가 이제 하락 시장에서 이 가두리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시즌이 있었고 또 이제 미 연준의 이 금리 동결이라는 이제 이슈 게다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역사적 고점에 계속해서 이제 뭐 쌍고점으로 도달한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강세를 보이지만 우리 증시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런 좀 하락 장세의 가두리장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부진도 있고 이 GDP에 대한 이 감소 게다가 이 환율 상승에 대한 이 악재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오늘장 마감 지수가 이제 2196포인트인데 2200선을 이제 쉽게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밀리는 모습이죠. 왜냐면은 이 연휴에 대한 이 회피 물량도 있고 다음 주 이 옵션 만기에 따른 이 부담감도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인들의 이 현선물 시장에서의 이 거래소 시장과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옵션 시장에서의 뭐 양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이 선물 시장에서 이 8,800억 원 가까운 굉장히 좀 대량 매도가 들어왔는데 하지만은 이 반대로 이 받쳐주는 매수세 또한 이제 분명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분명 환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1,170원을 기록, 이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하락 반전을 이어 나갈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이 환율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환율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왜? 첫 번째는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좀 위축이 되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이게 좀 강세를 이어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이제 뭐 주변국들의 계속해서 이 경기 모멘텀이 좀 받쳐주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뭐 연준 정책의 이 급격한 변화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 같은 부분은 조금 부재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이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미 10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해지를 써서 거래를 한다. 자, 엔화를 해지를 썼들 또 이제 유로화를 해지를 쓴들 지금 이제 현 상태는 계속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와의 이 자산 쏠림이 굉장히 좀 과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니까는 뭐 유로나 이제 엔화를 달러로 교체해서 이 안전자산인 이제 미국채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 실제 국채 가격이 그렇게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환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좀 가라앉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유동성에도 긍정적이고 향후 이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 이 수급적인 안정도 되찾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두 분의 의견은 그래도 좀 중립적인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도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 다르게 얘기해야겠죠. 조정 시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시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매수하시면 돼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2200포인트 때 붕괴가 됐다, 뭐 안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 판단에는. 여전히 한국 시장은 쌉니다. 다만 이제 한국 시장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여전히 기업들의 EPS 증가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는 싼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모멘텀 거리가 없다. 여전히 뭐 환율적인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특히나 한국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한국 시장 같으면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거의 신고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장은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둔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그 이유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종목별로의 차별화된 흐름들은 여전히 좀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들, 그리고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땐 IT 섹터에 대한 확산 부분들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대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이따가 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훑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하시고 업종이나 좀 섹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세 분의 의견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저희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슈는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항공 운수권 배분, LCC 시대 활짝 열릴까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중국 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티웨이 항공과 제주 항공이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LCC 관련 종목들 눈여겨봐야 하는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죠. 실적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 그렇다면 연휴를 보내고 나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5월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도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항공 운수권 배분, LCC 시대 활짝이라는 그 주제를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UCC는 알아요. 근데 LCC에 대한 약자를 혹시 아시나요, 김민재 앵커님? 네,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네. 자, 이성배쇼 문장님, 뭐 LCC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LCC 관련한 이제 이슈가 뭐 분명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항공사들의 뭐 중국 운수권을 뭐 추가로 이제 배분받았다라는 이슈가 분명 있었고, 뭐 이제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던 이런 운수권까지 이제 포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이 운수권보다 더 나아가서 총 이제 139회 정도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장에서 이제 이 수혜를 받은 종목은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기업은 뭐 제주항공하고 뭐 TA항공, 뭐 이스타항공에 대한 이 확보 소식이 있었고,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조금 이 국토부에 대한 이 제재를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혜택은 좀 멀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이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이 혜택 시즌은 대략 한 2, 3개월 정도 뒤부터 어쩌면 우리가 이 중국 항공 노선을 대략 한 20% 혹은 뭐 30%까지도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LCC 항공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놓고 봤었을 때 뭐 외형 성장도 당연히 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이에 따른 매출 성장에 대한 규모를 대략 한 연간 한 5, 600억 원
정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전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좀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항공편을 이제 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 LCC에 대한 이 수혜뿐만이 아니고 이제 항공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또 혹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뭐 LCC 관련돼서 뭐 이 같은 이슈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국내선에 대한 이 운임 요금을 뭐 7% 인상을 하겠다. 다음 달 1일부터.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물론 이 기업들의 뭐 시총이라던가 이 뭐 사업권에 대한 뭐 영역은 뭐 현저히 차별화되어 있지만은 이 사용자 측면, 어떻게 보면 이 이용자 측면에서는 자, LCC에 대한 매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또 이제 이 뭐 대한항공 같은 이제 뭐 국제선들은 이제 계속해서 뭐 비용이 높아지는, 어떻게 보면 이 메리트에 대한 이 매력이 점점 더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런 시각까지도 이제 같이 이슈를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늘 뭐 관련주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탑픽 종목을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당연코 이 제주항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신규 취항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뭐 중국의 이제 황금 노선도 이 제주항공이 취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유가 하락, 게다가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까지도 이제 굉장히 좀 호실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슈가 굉장히 좀 주가의 장 초반에는 이 강한 상승 탄력으로 작용했지만은 후반 들어서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일회성 단순 테마성이 아닌 이 향후 외형 성장과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이 분명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 중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오늘의 이슈도 긍정적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제주항공을 관심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CC 관련해서 하채기 전문위원님도 뭐 탑픽으로 좀 꼽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 전에 네. 오늘 그 운수건이 배분이 됐잖아요. 네네. 그 결과를 한번 네. 보면 좋겠는데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사진 한번. 크게 확대를 해주세요. 확대를 안 확대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 잘 들어서 우리 PD님 말씀을. 네. 더더더더더더더더 그 음주 단속할 때 더더더더더 모르세요? 됐나요? 네, 네, 됐다고 사인 나왔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중국 LCC에 대해서 총 30개 노선 주 118회를 추가로 이제 배분했는데, 이게 5년 만에 지금 추가로 배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운행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게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죠. 공급이 내려오면은 이제 그만큼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한 올 여름 정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시장의 좀 이야기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 결과예요. 지금 대한항공이 주 14회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주 7회.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주 35회. 진짜 많죠. 우리 이성배 의원님 말씀대로 혜택을 톡톡히 본 게 좀 제주항공 같아요. 지금 베이징하고 주 4, 뭐, 그 다음에 인천에서 주 4, 제주에서도 뭐 7회 이렇게 하듯이, 또 부산서도 가고 좀 제주라든가 무안에서도 좀 가는 부분이고, 자, 에어 부산이 주 18회.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이 27회. 이스타항공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TA항공이 주 35회. 뭐 TA 같은 경우 지방에서 인천, 청주, 대구에서도 지금 가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에어 서울이 주 3회. 뭐 에어 인천이 화물 전용에서 주 3회인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LCC 저가 항공사들이 수혜를 봤다라는 게 결과로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 35회가 TA 항공하고 그다음에 제주 항공, 그 다음으로 이제 이스타 항공이기 때문에 뭐 제주 항공과 TA 항공이 한번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성배 의원님께서 뭐 제주항공을 좀 좋게 좀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자금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제주항공 또 그런 또 M&A 쪽에서의 또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항공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TA항공이죠. TA항공도 지금 주 35회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TA항공, 그래서 제주항공하고 TA항공 좀 두 개를 조금 수혜주로서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항공주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수준이 거의 뭐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 하늘길로 나눠가진 LCC에 대한 부분들이 외형 성장으로 좀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한 번쯤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건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이슈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뭐 파급력이 있을까, 이 부분들은 사실 물음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가 항공사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는 한 가지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대안적인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약하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TA항공이나 뭐 제주항공, 뭐 TA홀딩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기회 요인 좀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주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그 부분들은 IT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들 쪽에 이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안적인 부분들로 보게 된다라면 항공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예요. 상당히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옵션 만기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양쪽에 계신 이 두 전문위원님들은 일단 조금 보수적인 그런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옆에 계신 박정식 전문위원님 대신 나오신 하채기 전문위원님,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박정식 의원한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세요. 그래서 통화로 방송 진행하자고. 전화기 드릴까요? 자, 지금 지수가 그 답보 상태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인데, 제가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 분봉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의 이제 분봉인데요. 여러분께서 뭐 5분봉을 보셔도 되고, 뭐 10분, 20분, 30분,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전략을 좀 세우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좀 코스피 지수의 이제 30분봉인데, 자, 보면은 이 박스권에 지금 갇혀져 있어요. 박스권에 적혀져 있고, 그리고 와서 제가 어제, 오전에, 그다음에 점심 이후에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제 장 마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삼각 수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장세가 조금 이루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만은 가지고 우리가 끌어갈 수는 없어요. 전 세계의 주변 국가들, 그 다음에 세계 1등의 경제 강국이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으로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좀 좋았고, 중국 증시도 좋고, 이제 국내 증시는 거기에 반면에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은 상승 힘이 좀 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그 투자를 하실 때 시청자분들께 이건 조금 유념하시고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S&P 500 지금 지수인데, 미국의 대형주죠.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피 200 지수인데, 자, 주가가 쭉 계속 상승하다가, 자, 캔들을 보면은 하락 장악형이 나왔어요. 5월 1일 날 음봉이 만들어지는데, 보면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거의 대등하게 떨어지면서 이 음봉이 강력하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그 전일에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를 음봉이 양봉을 먹으면서 하락 반전형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락 추세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고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빠졌어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또 후진국 이런 국가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먼저 선행해서 지금 고점을 찍고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2018년도에 1월 달에 우리나라가 먼저 고점을 찍고 빠졌지만은, 자,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좀 늦게 빠졌어요. 특히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후에 가을에 고점을 찍고 빠졌다는 거예요. 쌍고점을 빠졌다. 그만큼 후진국과 그다음에 선진국 간의 그 주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미리 선해서 좀 시장의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후행으로서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국내 시장에
보는 것도 중요하는데 뭐 환율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뭐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께서 그걸 참고하실 것 같고 지금은 S&P 500이라든가 다우지수, 나스닥 등을 좀 참고하시면서 거기에 좀 비중을 좀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다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점에서 상승은 했어요. 4월 29일에 그다음에 4월 30일에 상승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음봉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봉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나왔거든요. 오늘까지 해서 그만큼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매도 물량은 어느 선에서 누가 받쳐주냐 그게 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 시장을 볼 때 수급도 보고 분봉을 보면서 민첩하게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실 때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작게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제 장기 투자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뭐 시장에 상관없이 내재 가치 실적이 좋고 배당금 좋고 그다음에 주주들의 지분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은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당연히 뭐 보답은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성장주로서 조금 보면 좋을 게 자율주행차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라든가 구글 이런 쪽도에서 지금 연관이 돼가지고 좋은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원 정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IEA 같은 뭐 시스템 반도체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틴크웨어 같은 건 아이나비 아시죠? 우리나라 그 자동차의 그 내비에 어떻게 1등 아이나비도 지금 자율주행차하고 같이 연관이 됐고 그다음에 파인 디지털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가치주적인 그 종목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 종목군들을 콕 집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그 한 번씩 시크릿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네. 거의 그 종목들은 제가 그 선침해로서 네. 가치주로서 지금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종목들 뭐 네. TK 케미칼이라든가 옵티시스, 그다음 현대, HCN 이런 종목들은 가치주로서 좀 장기적으로 좀 내재 가치가 좀 뛰어난 것들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미 한 2,000개에서요. 이쪽에 다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께서 한 10개에서 20개만 비중을 10개에서 20개만 관심 종목을 두고 거기에서 그냥 단기 매매하신 분들 급등 한번 팔고 빠지면 눌림목에서 잡고 하면서 그렇게 10개에서 20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등한다고 하면은 그날 그냥 종목을 다 찾아가지고 또 관심용을 좀 두거든요. 그렇죠. 막 국일제지 같은 그렇죠. 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쫓아나가면 안 돼. 네. 이미 그 늦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가치주로서 선취 매매를 하시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시크릿 종목군들을 통해서 좀 많이 소개를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프로그램을 좀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자 뭐 이런 의견이니까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 그리고 뭐 봐야 될 섹터라든가 뭐 종목이 있으시다면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뷰를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다음 주 우리 시장 이제 연휴까지 포함해서 뭐 주말 사이에 더 나가서 뭐 연휴 동안 어떤 또 이제 이슈가 있을지 뭐 불확실성이 분명 있는 요인이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상승 시도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었지만 이 환율만 조금만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이 지수가 뭐 조금 더 지금 이제 현재가보다 더 높은 2230선까지도 뭐 저항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증시와의 뭐 커플링 형산도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뭐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뭐 기업 실적 시즌도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른 부분도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실적 악화되는 부분도 사실 뭐 주가에 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 시장 자체는 사실 이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승세는 이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방향은 상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내 기업들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 뭐 굉장히 좀 대규모 투자도 있고 뭐 정부의 이 경기 활성화 조치 뭐 이런 뭐 추경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수급에서는 조금 다음 주 시장의 이 기대를 앞서서 얘기하는 이 환율 안정화 또 이 옵션 만기까지 놓고 봤었을 때 그 방향성을 기대했었을 때 수급에 대한 안정성을 좀 기대해 봤었을 때 이제 좀 조정 시 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의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조금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는 저는 일단은 건너뛰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슈로 인한 그런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지금 올해 연초부터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수소차가 뭐 실적 때문에 움직였던 게 아니죠. 대북주 마찬가지로 실적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와서 지금 이제 다시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와 기업에 맞물리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심적인 필두로 놓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IT예요. 비메모리 쪽 같은 이 비메모리 쪽 섹터에 있어서 치고 나갔던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율주행 쪽하고 인공지능이에요. 오늘 선별적인 강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종목군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이외에 또 장비주들 같은 경우 못 올랐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있을 때 IT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IT는 한 축으로 무조건 다 몰아놓고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번외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장비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찾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IT는 무조건 관종에 있어야 되고 올해 무조건적으로 포트에 한 종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아마케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그냥 치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선별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케를 대비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몇몇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코스닥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는 게 IT 쪽하고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럼 이런 관심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핑퐁 싸움을 좀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IT가 강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조금 밀리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이제 회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소멸이 됐고 이제 문제는 삼성바이오의 결과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이제 다 끝났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IT,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만 놓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종목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수는 지금 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앞으로 5월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저희가 의견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종목을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진품 명품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코너는요.
종목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종목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일단은요, 전문위원분들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각각의 전문위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주식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에서 또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품 명품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톡 활용 광고 수입 확대 기대. 매수할까? 라고 지금 아래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가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12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세 분께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적정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4거래일째 지금 카카오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카카오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안 그래도 카톡을 하다 느꼈는데 배너가 갑자기 광고 배너가 채팅창 목록에 뜨더라고요. 맨 위에도 떴다가 중간에도 떴다가 하니까 궁금해서 누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보셨죠, 배너? 아니요, 못 봤어요. 정말요? 네.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못 봤어요. 이따 확인해 볼게요. 네, 이따 꼭 거짓말이고요. 보세요. 제가 네. 보니까 그 네. 결제로 바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광고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과연 이걸로 광고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광고 효과를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좀 광고 매출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세 분께서 이 카카오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트보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 둘, 셋. 두 분이나 지금 안 산다라고 적어주셨어요. 하채기 위원께서는 일단은 보류, 그리고 정재현 위원께서도 안 사요라고 하셨고요. 이성배 위원께서는 매수가 12만 원, 약간 내려왔을 때 매수하고 목표가는 15만 원 선을 지금 챙겨주셨는데 일단 두 분 안 사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네. 먼저 하세요. 매수 보류라고 하셨어요. 제 거 보고 하셨죠. 왜 매수 보류를 하셨는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카카오가 네. 작년에 그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 급락 나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이제 메리트를 좀 봤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고, 그다음 단기적으로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조금 자리가 높은 자리지 않나. 물론 이제 뭐 카카오가 많은 지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카카오, 뭐 저희 택시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좀 국가에서 좀 규제 부분이 있어서 좀 택시 업계하고 좀 쉽게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광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 광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튜브 쪽에 좀 검색이 많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이제 좀 하는데 이제 카카오 쪽에서도 물론 이제 검색이 많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톡 보면 여러분께서 그 샵 누르고 검색하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많이 연결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바이럴 마케팅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튜브 쪽으로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가 얼마나 좀 수익이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카카오 택시 그쪽으로 해서의 어떤 문제가 좀 해결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만약에 운행하는 그런 부분이 됐을 경우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수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 지금 상승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한풀 꺾이고 나서 그때쯤에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간신 종목이긴 하지만 매수 부분에서는 조금 보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카카오 평균 매수 감정가가 12만 원, 목표 감정가가 15만 원. 이거는 이성배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들인데 저는 매수를 안 사요라고 했던 부분들은 뭐 안 좋아서 안 사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자리 때 어느 정도 좀 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인 되돌림 자리대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는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인데 여기에서 아마 월요일 날 다음 주 주 초반에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나오게 된다라면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만 원대 중반 자리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000원 올라간다 치면 6%, 7% 정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11만 원대 중초반 정도까지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로 할 수 있는 수익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마디매매 형태로 좀 보게 되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대가 넘어서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자리대가 목표치입니다. 목표치가 도달하게 되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사요라는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성배 전문위원님도 한번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를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가보다도 지금 현재가가 이제 12만 8천 원 오늘 종가 기준인데 12만 원 선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왔었을 때 뭐 매수를 담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카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이제 뭐 앞서서도 이제 저희 뭐 김민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이 광고가 보이는 분들이 있고 또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저는 안 보여요. 예. 제 거 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이용자들에게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에서 이제 선택받은 결국은 카카오가 사람 차별하는 거네. 예, 저는 선택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늘 업데이트까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안 보여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이는 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이게 언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도입이 될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미정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고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뭐 모바일에서 많이 봤던 뭐 이런 일반적인 광고가 아니고 이제 원클릭으로 뭐 구매라던가 예약으로 굉장히 좀 쉽게 더 발전된 광고가 이제 도입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을 누가 받냐라고 하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또 기관 역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실제 뭐 최근 수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거의 뭐 기록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장 마감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 20거래일 중에 18거래일이 이 외국계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뭐 지속적인 이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카카오에 관련된 이슈가 뭐 이제 배너 광고의 뭐 노출 뭐 이뿐만이 아니었고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이 전망이었는데 사실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과 이제 비용 구조가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죠. 영업 비용도 굉장히 효율하고요. 실제로 뭐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는 뱅킹 같은 경우는 뭐 영업점도 없고 영업 직원도 없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기간만 조금만 둔다 하더라도 이 흑자 전환에 대한 이 기대감은 사실 어렵지 않게 포커스를 둘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이 누적 계좌가 30만 건이었는데 이제 카카오뱅크에서는 이제 비대면 계좌가 한 달 만에 이제 60만 건을 기록을 했다라는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이 카카오뱅크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치고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오늘 카톡 메신저를 통한 이 광고 노출이 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냐? 제 생각은 이제 아니죠. 실제로 이제 광고 매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가 있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기준은 대략 한 이제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600억 원을 좀 기록할 전망이다. 또 이제 내년에는 이제 1,500억 원까지도 이제 바라보는 분명 이런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이런 기업인데 분명 부진한 기업도 있습니다. 뭐 좀 더딘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 역시 이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갖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 조금 이제 기업 가치가 이 재평가가 되고 또 이에 따른 이 주가 상승이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서서도 뭐 이제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전환해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월봉상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 최근 바닥권을 조금 어느 정도 이 상승 전환하면서 뭐 이제 20월선까지 이제 안착하게 되면서 이 월봉상에서 이 단기, 뭐 중기, 월봉, 이제 장기의 이제 이 이평선들을 이제 모두 안착한 상태에서 조금 이런 차트의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안정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만약에 일봉상 차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 즉 이 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시점의 매수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목표가를 이제 15만 원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의견들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뭐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성장하는 섹터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물이 언제부터 나오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카카오에 대한 이 진단은 평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종목도 좀 감정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오늘 1.64% 상승했고요. 12만 4천 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이버 외국계 매수세 유입 저가 메리트 있나? 라고 지금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세 분께서 네이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적정 가격 그리고 목표가를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외국인도 그렇지만 보니까 기관도 어제 오늘 함께 담는 모습입니다. 좀 수급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가격대를 봐도 그렇지만 좀 많이 밑에 있거든요.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이 기회인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5월에는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런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지금 정재훈 위원님 카톡방에 어떤 분께서 카카오 네이버 좋은 회사지만 너무 어려워요라고 저희가 네이버를 공개를 하기 전에 네.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세 분의 적정 가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적정 가격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 둘 셋. 하채기 위원님. 예. 되게 글씨체 어려워요. 헤드앤숄더. 알아보기 힘드네요. 헤드앤숄더. 네. 그냥 매수 보유 쓰시면 되죠. 매수는 보류다. 예, 매수 보류. 네. 정재훈 위원께서는 매수가 12만 원, 그리고 목표가 14만 원. 네. 그리고 이성배 위원께서는 매수가 12만 4천 원, 오늘 종가네요. 그리고 목표가 14만 5천 원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는 두 분께서 약간 동일하신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헤드앤숄더 이야기 나눠주세요. 영어까지 쓰셨어요. 헤드앤숄더. 알고 계시죠? 몰라요. 근데 지금 시장을 예. 되게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러고 또 네이버 주가 자체가 네네. 조금 장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좀 바닥을 조금 오랫동안 조금 저적이 냈던 애들을 좀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취매를 해서 조금 가치 줄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신 종목들 보면 이제 카카오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제가 카카오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장기적으로는 카카오는 이제 좋은데 단기적인 매수 자리에서 조금 더 낮게 좀 보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이버가 다음이 빠질 때 카카오가 빠질 때 오히려 네이버는 좀 올라왔는데 지금 네이버가 지금 이게 주가가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서 주봉 차트인데 2008년도에 이제 금융 위기 때 저점을 찍어요. 27,000원에서 대해서 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19만 5천원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올라가고서 이렇게 여기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헤드앤숄더를 때리고 장기적인 하락세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지금 이제 기업 쪽에서 좀 보면은 IT 플랫폼이라든가 광고 라인 이쪽으로 이제 좀 차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에 보면은 매출액은 조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단기 수익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 역성장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헤드앤숄더를 좀 장기적으로 좀 때리고 막고 좀 빠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수익 쪽에서 역성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좀 네이버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네이버가 물론 좀 좋은 회사예요.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네이버 쪽에서 검색 광고가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대요. 그게 이제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는 뭐 주가 뭐 회사 이런 것들은 좋지만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금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헤드앤숄더는 제가 아는 건 샴푸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전문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평균 감정가가 122,000원, 목표 감정가가 142,500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일단 주시죠.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적정 제시한 이 매수가는 오늘 종가, 즉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장을 IT 플랫폼이나 광고, 쇼핑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라인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만 시장, 이제 일본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대만 시장까지 확대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프로모션이 조금 감소해서 이에 따른 조금 이제 영업이익에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것 역시도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네이버가 이제 이 화면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 이 화면에서 쇼핑과 동영상을 다룸으로써 향후 이에 따른 매출과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도 더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 노이즈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자체는 좀 빠른 이 대응을 통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최근의 악재나 이제 노이즈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이 주가의 흐름을 좀 상승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의 평가는 요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도 제가 봤을 때 좀 싼 것 같아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박스권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 평소에 좀 매수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배트맨 1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다시 인사드릴 건데요.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코너 바로 이어지니까요. 아직까지 종목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연락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여기서 먼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